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 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가 7일날 와서 8일까지 이틀간 방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어렵게 시작한 한일 관계의 정상화,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셔틀 외교 아니겠습니까? 셔틀 외교가 완전히 이제 복원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과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좀 성과를 내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전문가들의 이제 견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박영수 특검 또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요즘 라더견 대표 라더견 씨가 이제 언론에 그냥 뭐 주가 조작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수백억. 자, 그런데 이 라더견 대표의 회사, 라더견 대표가 있는 그 관련 회사 두 개 회사에서요. 고문으로 올려놓고 이 고문료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받은 시점이 한참 의혹을 받고 있는 시기에, 그러니까 이 50억 클럽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짜 수납차, 여기 이 시점에서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이 고문료를 받았다. 이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또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언제든지 이거 돈 때문에 참 난리가 나네요. 예. 자, 그다음에는요, 또 하나. 이 내내 돈인데요. 어떻게 방송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고르다 보니까 전부 이상한 돈과 관련된 뉴스만 돼버렸네요. 자, 이정근 노트, 이것도 뭐 전부 돈이잖아요. 이정근 노트에 다섯 장 있는데 노트가, 거기에 이제 문재인 쪽에는 또 재수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취준회가 있고, 또 유영진 식약처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다섯 장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말이죠, 지금 김기문 중소기업 회장도 의혹으로 올라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이 대주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데, 이 김기문 회장이 네 번째 지금 이렇게 대표 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앤쇼핑이 이 택배 문제를 가지고 이 거액을 챙겼다. 이 돈이요, 무려 1,000억 원이나 된다. 이러한 지금 이제 시사전에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앞으로도 이정근 노트는 어차피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파장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노조에 대한 정부 지원금 1차적으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양대 노총에 대해서는요, 이 지원금이 아주 대단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댓글로 올라오셨는데요. 예, 도루루님, 오인규님, 예, 김노수님, 이 진리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중동님도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강준님이 이재명 언제 가나한데요. 이거 참 이재명이 빨리 가버려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먼저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 이제 청와대 그 청와대라기보다도 우리 이제 윤 대통령이 오늘 이제 어린이날 됐기 때문에 어제서부터 어린이들을 굉장히 챙기고 있어요. 용산 어린이 공원으로, 어린이 정원으로 한 4,500명을 초대했고요. 오늘은 영빈관에서 또 직접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영빈관에서, 청와대 영빈관과 연무관으로요, 어린이를 초청해서 하루를 보냈는데, 도시벽지 거주 어린이, 그 다음에 양육시설, 그 다음에 가정에 위탁된 어린이, 한부모 다문화 가정 어린이 및 보호자 320명을 초대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월 달에 입학식에 참석했던 국립서울맹학교 학생들, 그리고 4월에 만났던 전몰 순직군경의 자녀들도 함께 했고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어린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건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쿠키 만들기 체험 활동도 했고요. 어린이들에게 36가지 색깔의 색연필하고 노트, 그리고 대통령실 제작한 캐주얼 시계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아동에게도요, 점자 달력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행사에는요, 친절한 돼지씨 공연, 부채 만들기하고 페이스 페인팅, 로봇과 코딩 체험,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장애 아동이 즐길 수 있는 베리어 프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비가 오늘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이 어린이들이 오늘 아주 마음껏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이 다양한 추억을 오늘 이 전국적으로요 쌓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요 롯데월드가 굉장히 성황리에 또이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아왔고 그리고 이제 쇼핑몰에서도 어린이들이 많이 몰려왔고요. 그리고 이 팝업 스토어, 이 포켓몬 스프링 페스타 2023 이 롯데 쇼핑몰에도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포켓몬스터를 좋아하는 어른들도 어마어마하게 몰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뭐 날씨는 좀 구렸지만요 나름대로 오늘 어린이 행사가 성과적으로 끝난 것 같은데 이재명이가 내놓은 메시지가 헷갈리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이재명 페이스북에 올린 이 글 중에서요, 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주 비관적인 그런 이 메시지로 그리고 부정적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배신 얘기가 나옵니다. 배신. 아예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길지가 않으니까. 자, 우선요, 어린이를 맞아서 휘황찬란한 정책 약속보다도 나였던 그 소년을 거울 삼아 어린이들의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부터 드린다. 우리 모두 한때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소년이었는데 오늘을 열심히 살면 나와 내 가족에게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고 굳게 믿었고 저 또한 그랬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이게 문제예요.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성실한 하루하루가 배신당하는 삶을 살다 보면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때 묻은 어른의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현실에 적응해 어른이 돼가면서도 가끔은 마음 한편에 꿈 많던 아이가 어른거리곤 한다. 여기에서 말이죠. 이 배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때 묻은 어른의 마음.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잘못된 어린아이들한테 대한 메시지다. 그래서요. 정치권에서도 기묘한 메시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왜 그러냐. 여기서 배신.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요. 자기가 지은 죄는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팩트, 사실을 검찰에 이실직고한 유동규, 그 다음에 남욱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배신자로 몰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거가 아니냐. 그리고 바로 이것이 때 묻은 어른의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잘못 때 묻었습니까? 이재명이 지가 때 묻었죠. 예. 그래서 자기의 특정된 이 경험과 이 인식을 그야말로 깔끔한 깨끗한 청순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줬어요. 미래의 주인공이. 이게 얼마나 나라를 지켜갈 사람들이지 오늘날 지금 어린이들이잖아요.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요. 엄청난 이재명이는 또 다른 죄를 지은 거예요. 양심의 죄, 양심불량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말이죠. 조선일보의 제목을 보면요. 배신당하는 삶 살면 해놓고서 이재명의 기묘한 어린이날 메시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기묘한 메시지란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박강원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대원을 만들겠다. 이건 권칠수 대변 이렇게 평범한 메시지인데 이재명이 언급한 배신에 대해서 당 관계자가 언론에서 물어보니까요. 우리가 이재명 마음속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느냐. 무슨 일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는요. 당장 표가 아쉬운 정치인들은 마치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양 퍼주기 포퓰리즘에 경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어린이날 관련된 이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안, 이래서 이제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핵심과 관련해서는요, 과연 사과와 반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본인의 표현으로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98년도에 김대중 오부지 선언, 아니면은 2015년대 아베 담화. 아베 담화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이 사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베 담화는 2015년도 8월인데요. 후손들에게 언제까지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 요 얘기예요. 요런 것들이 과연 담기겠느냐?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좀 어렵다. 이런 게 대부분의 보도의 주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는 국내적인 지지 기반이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한국을 답방하고 그리고 G7 정상회의 이어지는 이 회의를 통해서 이 외교적인 성과를 올릴 경우에는 지지율을 높여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되면 국내 정치 지지 기반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이 사과와 반성 문제는 진취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의 경우는요. 아주 뭐 전문가죠. 해법 발표 이후에 2달째 감감무소식인 일본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와 같은 호응 조치를 꾸준히 요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은 돈을 낸다고 돼 있는데 개이단 내에서 돈을 낸다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별로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양기호 송무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분 아주 전문가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검증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인 최은미 연구원은요. 한일 관계가 대립의 상징이었던 반도체를 협력과 공존의 상징으로 바꾸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런 점에 대한 그 일본의 적극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조치가 있을 때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이 동향을 보면은요. 과거사, 안보, 경제 이렇게 과거사에 너무나 매달리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특히 안보와 경제 면에서 이 첨단 산업 그리고 정보 교류 이런 데서 공조를 강화하는 여기에서 좀 성과를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 기시다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해서요. 독도를 갖다가 정치 쟁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 독도를 정치 쟁점화하는 이 민주당을 보면은 민주당과 일본 우익은 사실상 기묘한 공생관계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 국제법상으로 보면은 독도를 쟁점화한다 이게 일본을 전략이에요. 왜냐하면은 국제법적으로 가면은 일본이 한국보다 로비력이 세잖아요. 그리고 일본 판사들은 이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그래도 있어요. 예,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본다면 국제 쟁점화한다, 갈등화한다, 분쟁화한다. 이게 일본의 전략이에요. 이런 거를 알면서도 지금 민주당이 기시다 총리 방안을 계기로 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 독도를 딱 따져 물어라 이겁니다. 우리 땅이라고. 아니 우리 땅인데 왜 우리 땅이라고 다시 우겨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본은 강력히 부정하는데 같이 싸움하자는 거 아니에요. 싸움하자고 하는 것은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닐 때 우리가 우길 때 싸움하자는 것이죠. 이게 일본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독도를. 아니 독도에 우리 주민이 살고 있잖아요. 독도에 우리 그 경찰 지키고 있잖아요. 경비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조치들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특히 국제법상으로 이 영토를 갖다가 자기네 영토다 이렇게 주장할 때 국제법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실효 지배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제법에.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국민이 살고 있죠. 우리 경찰에서 또 그 딱 지키고 있죠.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 군 훈련도 주변에서 다 하고 있죠. 이런 모든 조치를 다 끝내놓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굳이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쟁점화시키겠다는 분쟁 지역화시키겠다는 일본의 이 전통적 독도 정책에 우리가 말려든다. 이것을 알면서 지적한다. 그러면 무책임한 것이고요. 모르면서 이 독도를 쟁점화하라. 기시다 총리 앞에서 이거는요 무책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가 막히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독도의 평화선을 설정한 거, 그 다음에 주민 이전한 거, 그리고 저반 시설을 만든 거 이거는 모두 보수 정부 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고 노태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 지배를 갖다가
실효화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박영수 특검이 이 시대조정 의혹 업체인 라드견 업체에서 고문료를 받았다. 이게 JTBC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시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라드견 대표 그리고 그 측근인 안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골프 연습장에 보니까 이 연습장이 말이죠, 연간 레슨 비용으로 많이 받네요. 3천만 원이나 받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요, 다단계 주가 조작 세력들이 골프 회원권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JTBC에서 취재해봤더니 박영수 전 특검이 작년 9월부터 이 회사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그 고문으로 등록이 됐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계약 기간은 3년, 월 급여가 5,500만 원. 그래서 주가 이게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요? 보기가 좋지 않다 이거죠. 여기에 뭐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리는 없겠죠. 예. 그리고 주가 조작 세력이 운영하는 또 다른 승마 리조트 회사인데 이 회사 역시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요, 이 박영수 특검이 올 1월부터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고 여기도 월 급여가 550만 원. 그래서 박영수 특검은 올 4월까지 두 회사로부터 고문료만 각각 550만 원씩 모두 6,6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요, 이렇게 골프회사와 계약을 맺은 작년 9월은 어떤 때였느냐? 가짜 수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이고요. 특히 대량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50억 클럽 명단에 올라가지고 수사 대상에 오른 시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요, 이 박영수 특검 측에서는요, 기업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자문을 했고 정당하고 적법한 변호사 업무를 했고 이들과 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요, 본인은 박영수 특검 본인은 이 안 씨를 한 번밖에 보지 못했고 그리고 해당 회사들이 최근 보도되고 있는 주식 투자 사건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JTBC는요, 이 회사들이 골프나 승마보다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질 것이다. 특히 박영수 특검 팀의 수사 지원 전당을 지냈던 측근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했다라는 사실까지 지금 JTBC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어서 내내 이것도 돈 관계인데요. 이정근 노트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정근 노트에 친노, 친문, 친면 돈줄이 딱 적혀 있는 이정근 노트. 그래서 이제 판도라 상자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사저널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TV 홈쇼핑 업체인 홈앤쇼핑 이 문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이 홈앤쇼핑이 이정근 노트에 이 문재인 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정근 노트가 5페이지로 돼 있잖아요. 그 중에 한 페이지가 문재인 페이지예요. 여기에 홈앤쇼핑이 나오는데 이 홈앤쇼핑, 이 친문 핵심 A씨의 자금 채용으로 홈앤쇼핑이 지목됐다는 거예요. 이 노트를 보면. 예. 그리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1,000억짜리 이 비자금을 모은 것으로 됐느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택배라고 합니다. 직택배, 직접. 그러니까 이 홈앤쇼핑이 말이죠. 홈앤쇼핑 이제 물건을 팔잖아요. 팔으려면 택배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택배 회사에 이 홈앤쇼핑이 직택배를 강요하고 있고, 그리고 택배비 단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요. 예, 시사저널에서 입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사저널이 입수한 2019년도 제1차 TV 홈쇼핑 상품 추천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복수의 상품 추천위원들이요, 홈앤쇼핑의 직택배 강요 그리고 택배비 단가 문제를 지적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비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택배 문제를 먼저 제기합니다. 검찰 수사까지 거느네요. 그래서 회의록에 나온 내용을 보면 직택배를 강요해서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택배비를요, 다른 홈쇼핑은 업체가 알아서 써라. 왜냐하면 A라는 상품을 갖다 홈쇼핑에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문이 들어가면 A 업체가 알아서 택배를 쓰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홈쇼핑이 직접 택배 회사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택배 가격을 책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책정해가지고 홈쇼핑에서 이 비자금을 조성한 액수가 1,000억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홈앤쇼핑 여기에 친문 핵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친문 핵심이 자금책으로 돼 있어갖고 1,000억 원의 비자금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택배비를 다른 홈쇼핑은 업체가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는데 홈앤쇼핑은 CJ만 써라, 그리고 본사하고만 해라 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강요고 깡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CJ와 계약하고 지금까지 1,000억 가까이 중소기업 주머니를 털어가는 격이 됐다. 그래서 이걸 단체로 몰아주면 건당 택배 단가가 1,800원짜리가 1,500원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2,300원을 받으면 이게 말이 되냐? 중업, 중기, 중앙회에 건의해야 된다. 중앙회 이익하고도 관련이 있다. 중앙회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홈앤쇼핑 본부장도 여기에 동의하는 의견을 또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말이죠. 이 택배비 백마진 의혹도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백마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배송비보다도 더 낮은 단가의 택배 계약을 맺고 차액을 챙기는 거. 이게 이제 백백 마진인데요. 이번 경우에는 홈앤쇼핑이 CJ 대한통운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겼다라는 의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0원에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2,500원에 썼다면 700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700원은 어디선가 잠자고 있다 이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당 700원이면 이게 누적해 남긴 금액이 1,000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0억의 정치 비자금이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갔느냐, 이런 것을 시사 전환해서 지금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홈앤쇼핑, 이게 끊이지 않는 민당 CJ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데 있다는 점도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택배 문제는 또 어디에 문제가 되어 있느냐, 이게 직택배 방침은요, 현행법상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법 13조에 보면은요,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홈앤쇼핑은요, 연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기 때문에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택배 문제는요, 홈앤쇼핑의 표준 거래 계약서와도 배치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시 필요한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고 하고 공정위 관계자는요, 조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택배 홈앤쇼핑 주 거래처 중 하나가 CJ 대한통운이잖아요. 근데 CJ 대한통운에서 이 한국복합물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한국복합물류의 민당 인사들 특혜 채용 의혹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하경, 그 다음에는 노영민이가 여기 복합물류에다가 이정근이를 심었잖아요. 이래서 이게 결국은 한국복합물류가 이제 CJ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에다가 직대표를 해서 이게 결국은 친문들의 비자금처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정말 제대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노조의 정부 지원금이 35억 원에서 8억으로 대폭 축소됐다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작년에 35억인데 올해 대폭 축소됐는데 이 이유는요, 노조 개혁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회계의 투명성이잖아요. 회계의 투명성에 따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 법규대로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정부가 밝힌 바 있어요. 그런데 이 민노조총과 항공노총 산하 노조 다수가 이 관련 이 회계의 투명성과 필요한 이 법규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빼버렸다. 이게 지금 도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정부의 노조 개혁 그리고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조치가 생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게
법치주의 기본 정신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분 이렇게 해서 오늘 밤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